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빔으로 인해 하락했던 저의 계좌가 드디어 순간이지만 올해의 정고점을 돌파한 기념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봤습니다. 나스닥과 s&P가 정고점을 돌파한 지 꽤 지났는데 이제서야 저의 계좌가 정고점을 돌파한 데에는 슬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의 계좌의 65%가 배당주의이기 때문에 나스닥과 s&P와 달리 회복이 더뎠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에 더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슈드 투자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미국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라 급격한 환율 하락에 따라 주식이 올라도 환차손을 극복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나마 환율이 135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20원 정도의 버퍼를 가지고 밴드를 형성하면서 드디어 주가 상승이 계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며 그동안 하락 혹은 횡보하던 슈드와 배당주가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했고 안정화된 환율에 힘입어 하락장 진입 4개월 만에 드디어 정고점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하락장이 금리 인하나 관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시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관세가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년 정도는 지나야 가능하리라 봤었고, 덕분에 이번 7월의 상승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주가가 저렴할 때 많이 모아둔다고 생각해도 하락장이 길어지며 알게 모르게 내상이 그만큼 쌓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회복에는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주식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하락장 사이클이 대략 2년에 걸쳐 움직였다면 이번 관세 하락장 사이클은 약 4개월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빠지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나스닥의 이번 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해보면 다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하락장에서 계좌가 회복하기까지 제가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제가 받는 배당금과 계좌 총 가치를 표로 기록한 내역입니다. 3월부터 보면 자산 가치의 100만원 이하 숫자가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하루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너무나 쉽게 움직이니 뒷자리까지 신경 써봐야 의미 없다 생각해 그때 당시 모두 날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엔 주식을 열어볼 때마다 계좌 총액이 떨어지니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4월 달에 접어들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더 자주 계좌를 열어봤고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QILD를 많이 담았는데 저의 매수 평단가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장기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떠올려 보면 QQQ가 3% 빠질 때마다 변동성이 조금 더 낮은 QILD를 팔아 QQQ로 바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스닥이 더 하락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보유하게 됐고 지금 시점에 보면 투자 수익률 14%에 약간의 주가 상승까지 누릴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시점에 매수했던 QQQ는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월에 저는 쉬고 있었는데 주식이 무섭게 하락하니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드머니를 모아 주식을 매수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래서 5월에 일하고 6월에 월급을 받아 주식을 매수할 때가 되니 거진 회복이 끝나버려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 깨달은 게 주식이 하락하는 기간에 일하고 있으면 의외로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계좌에서 인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을 통해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앞으로 배당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매수 적기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에 이때 현금이 있냐 없냐가 추후 수익률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수로 계속 대응하다 보니 어느덧 6월에는 나스닥이 다시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7월에 접어들며 다우도 조금씩 상승, 저의 계좌도 정고점을 돌파하여 상단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그럼 저의 25년 7월 기준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종류가 조금 많아졌는데 약 한 달 전쯤 SCHD를 분석하며 기회로 보인다 했던 로키드 마틴, 펩시,
제너럴 밀스를 배당금과 월급 일부로 매수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한 현재에 이르니 지수가 언제 또 빠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방이 단단한 편인 버크셔 ETF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소액으로 모아가는 종목은 개별 투자를 위한 도전으로 저는 평균 배당 수익률 아래 구간에서 모으다가 주가가 올라 평균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 매도할 예정입니다. 배당 수익률 기준 로키드마틴은 2.25%, 펩시는 3%, GIS도 3%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기 실적 보고를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어도 저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씩 모으면서 종목과 친해져 가는 단계입니다. 버크셔의 경우엔 국내 계좌의 배당금으로 모아가며 다시금 큰 하락장이 올 때 현금화시켜 공격적으로 매수에 활용하려 하기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적립해 가려고 합니다. 굳이 현금과 채권이 아닌 버크셔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버크셔의 현금 비중은 역대 최고인 상태이므로 버크셔를 산다는 건 그만큼의 현금 비중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의 저는 알바를 하고 있기에 매수하기 좋은 타점과 종목을 혹여나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비교군으로 고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계좌의 상단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나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면 리츠와 슈드를 비롯한 배당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슈드의 경우 시가 배당률이 3.75%이고 평균 배당 수익률인 3에서 3.25%까지 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약 15에서 25%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리얼티 인컴의 경우 시가 배당률 5.53%인데 만약 평균 배당 수익률인 4.5에서 5%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10에서 22%의 상승 여력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슈드와 리얼티 인컴 각각 0.5%의 배당 수익률이 가져오는 주가 상승값이 다른 이유는 만약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낮을수록 주가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로 주가가 상승해 배당 수익률이 5%에서 4%로 갔을 때보다 4%에서 3%로 갔을 때가 주가 상승 기대값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보유한 배당주의 상승 기대값을 계산할 때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어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경우이지만 아무리 지연돼도 인하 시점이 6개월 그 이상은 안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올해 1월과 현재 시점의 계좌 변화입니다. 총 자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고 6개월간 연간 배당금은 80만원 이상 성장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연말까지 동일한 배당 성장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올해 배당 성장은 10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할지도 모르기에 약간 기대하는 중입니다.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저는 배당금의 성장이 곧 투자하는 재미이므로 투자 배당률 10% 목표에 도달하면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이너스 1200만원을 복구하는 과정에 있었던 저의 투자 기록을 정리하고 이번 하락장에서 얻은 교훈을 말해봤습니다. 끝으로 배당주 투자는 시계열을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주는 재미가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재미없는 만큼 안전하다는 점이 배당 투자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면 그만큼 계좌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 7월에 들어서며 악재가 터져도 계속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과 주식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래의 성장을 당겨오는 모습이 관측되었기에 저는 다음 하락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번 하락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하락장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